네, 안녕하세요. 토카디지털 마케팅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뉴 IP, 고객사를 알아보는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스 VADC 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의 게스트가 나오시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요, 브로케이드 코리아의 이학수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아까 UIP 있지 않습니까? 예, 예. UIP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사실 긴 얘기인데요. 네, 짧게. 예. 짧게. 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되어서 음. 향후에 이제는 뭐 SDN이 됐던 아니면 DDC가 됐던 뭐 네.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는 아. UIP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ADC가 예. 이것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90년대 예. 한 중후반? 네. 거의 후반, 예, 네. 후반부터. 자, 그러면 이 ADC도 요즘 여러 가지 진화되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예. 지금 부장님 보시기에 ADC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화한다 보십니까? 앞으로? 네.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ADC라는 게 이제 L4 스위치라는 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뭐 웹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한다. 그럼 TCP8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음, 레이어 4에서만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레이어 7까지 올라온 상태고 이제는 레이어 4, 레이어 7 네. 장벽이 없어진 네, 그런 네.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특히 이제 SDDC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가 음,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아무래도 네. 그 시장들을 음. 점령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로드 밸런스가 나왔을 때는 예, 이제 90년대 말에 웹 예. 회사가 막 번창하면서 그렇죠. 그 로드 밸런싱 서비스에 대한 수요 때문에 나왔던 예, 것들인데 맞습니다. 지금 웹도 지금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뭐 소프트웨어 디파 이런 식으로 예. 진화하니까 예, 지금 L4, L7 경계도 뭐 무너진 이미 무너진 것 상태죠. 같고 또 뭐 네트워크도 사실 네트워크 보안 이런 것도 융합되는 것 같고 예. 다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그 VADC는 예. 이거는 그 브로케이드의 브랜드입니까? 이거는 아니면 커먼된 랭귀지입니까? 이거는 컨셉인가요? VADC. 사실 ADC라는 용어는 이제 이미 널리 사용되고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V가 앞에 붙으면서 네. 가상화된 네네. 환경에서 가장 네네. 적합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상화되어 있는 제품을 음. 사용하시는 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필드에서요. 예. 이 버추얼 ADC, 가상 예. ADC는 보통 이제 서버 가상화가 예. 이루어진 다음에 보통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환경에서는 정말 좋은 효율성을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벤더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사실 하드웨어 ADC 제품을 그대로 1대1로 교체하는 거 거기에는 조금 그냥 하드웨어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때 예. 이거를 쓰면은 정말 여기 나오는 효용성과 예. 비용 절감을 최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때? 일단은 가상화가 되어 있다. 가상화할 계획이시다. 이럴 때는 사실 그 가상화 장점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하드웨어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가상화 시스템들과 붙여 사용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하드웨어 제품 때문에 가상화의 장점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환경에서는 가상화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전체를 다 오케스트레이션 하신다거나 아니면 네. 오토메이션 하신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브로케이드의 가상 에디션은 이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거는요? 사실 이 제품은 네. 저희가 만든 제품은 아니고요. 네네. 예. 뭐 요즘 다 인수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세가 그런데요. 뭐. 저희는 이제 네. 리버베드의 스틸앱이라고 네네. 하는 제품군을 인수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저희 사실 파운드리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L4, L7 스위치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구나라고 해서 가장 그 버추얼한 ADC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네. 리버베드의 스틸앱을 인수를 하면서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결국 이 가상 에디션가 도입이 되면 예. 결국 이제 트래픽을 이제 효율적으로 매니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거하고 예. 물리적인 ADC하고 하드웨어 예. ADC하고 어떤 식으로 트래픽 매니징의 방법이 달라진 겁니까? 사실 트래픽 매니징의 방법만 놓고 보면 네.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기존의 제품들이 사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하드웨어 박스를 갖다 놓고 전체 네트워크를 다 네. 소프트웨어로 꾸미셨다. 뭐 예를 들면 가상화해서 꾸미신 상태에서 네. 하드웨어 ADC는 하드웨어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 요즘 대세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오토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고객들이. 왜냐하면 사실 고객은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클릭만으로 뭐 VM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ADC 솔루션도 자동으로 생성되고 네네. 그런 걸 원하는데 이거는 하드웨어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제 VADC 솔루션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네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서 네. 좀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상화했을 때의 장점들을 이 VADC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상화했을 때 장점이 기존에는 서비스를 웹 서비스다 그러면은 하나의 서비스당 서버를 하나씩 사용을 했는데 가상화하게 되면 리소스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조금 들어가는 것들 하나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 또 더해서 네. 하나의 서버에서 다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장점들을 그대로 VADC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성능이나 용량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트래픽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네. VTM에서 캐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압축이라든지 이러한 가속할 수 있는 기능들도 또 추가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 그렇게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그래서 좀 더 응답 시간을 빨리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이트에 대한 평판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참 재밌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요즘 온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20%의 사용자가 80%의 매출을 그렇죠. 예, 네. 거기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20%의 사용자가 좀 더 오래 머무르면 아무래도 매출이 더 네.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사용자들, 20%의 사용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아, 좀 더 빨리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 속도라든지 예. 여러 가지에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네네.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 서비스에 예. 다양한 정책들을 예. 만들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얘가 백엔드에 있으면 예. 원래 깡통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그렇죠. 네. 정책 기반으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것을 어떻게 예.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저희 그 버추얼 트래픽 매니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뭐 로드 밸런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버들을 모니터하는 네네. 부분인데요. 네. 그 서버들을 모니터해서 만약에 2대 이상의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버가 붙는다든지 네. 그럴 때 각각의 서버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서버 쪽 커넥션을 담당하는 프로세스가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쪽 커넥션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의 부분들이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리퀘스트 된 패킷이 왔을 때 그것들을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뭐 SSL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HTTPS를 사용한다는 경우에는 뭐 SSL에 대한 디크립션도 해야 되고 네. TCP 오프로드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파이어월 룰을 거시게 되면 뭐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룰 정책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한 후에 서버 쪽과 연결이 되는 쪽으로 패킷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실제 로드 밸런싱을 위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패킷을 서버에 던졌다가 서버에서 응답 오는 것을 받아서 그 SSL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또 인크립션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요즘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서비스에 거의 다 SSL 거의 다 쓰죠. 이제. 그렇죠. 네.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네네. 실제 사용하시는데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서버에 SSL 올리면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암호화, 예. 복호화 시키고. 예, 막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프락시가 앞에 있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네.
기존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해주게 되면 하드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저희 이제 VTM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굉장히 큰 성능을 발휘를 하거든요. 네. 타사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어떻게 소프트웨어 제품인데도 그런 성능이 나오지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체 어떤 그 시스템 그 인프라에 예. 오버헤드를 그만큼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도입이 되면 예, 그동안 이제 물리적인 것만 쓰다가 예, 이런 소프트웨어 가상화된 예. 에디션 도입되면 이거 혹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거 안 보이는데 예. 물리적인 거 딱 보이지만 그렇죠. 그런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예. 어떻습니까? 예. 그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네. 위자드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모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정말 쉽게 어, 로드 밸런싱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서비스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그냥 이 서비스에 대한 이름 넣으시고 클라이언트 쪽하고 붙을 포트 또는 그 프로토콜이죠 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그 서버 쪽하고는 또 어떻게 붙을지 서버는 몇 대다 그러면 몇 대에 대한 거 넣으시고 네. 서버 쪽하고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뭐다 정하시면 끝입니다. 네. 관리는 어떤가요? 관리.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설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보시기 편하고 설정하시는 것도 편하지만 실제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픽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맵이 보이잖아요. 네. 어느 나라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데 만약에 C라는 나라에서 이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뭐 트래픽이 많다. 네. 그러면은 이 공격이구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필터를 걸어서 막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형태의 굉장히 보시기 편하고 모니터링하기 좋게 네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건 뭐가 트랜스크립트 같은데. 예. 네. 저런 것도 뭔가 쉽게 짤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 네네.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네. 딱 보면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저걸 짜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사실 되는데 이 VA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팀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네. 기본적인 그런 로드 밸런서 기능은 뭐 굉장히 쉽게 설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설정을 유연하게, 하시려면 플렉서블, 그렇게 그쵸. 설정을 하시려면 코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그 코딩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네. 스크립트 짜는 수준이니까요. 네. 그런데 시스템 팀에서는 사실 그게 주 업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쉽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시죠. 네. 사용자가 어떤 그 리퀘스트를 보내오면 그 리퀘스트 온 것에 대해서 리퀘스트 룰에 따라서 네.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버에 뭐 다르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보내고 서버에서 오는 응답도 역시 리스판스 룰에 따라서 뭐 가공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사용자한테.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된 그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사실 간단한 예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URL에서 우리가 주소 있잖아요. 네네. 그 주소에서 프로덕트라고 시작이 되면 주소가 그러면 서비스 페이지로 이제 리다이렉션 하는. 네네. 네. 근데 4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변수 정하고 그리고 그거 불러와서 시작이 그거면 어떻게 해라. 사실 이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적인 거지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VIP 고객들, 예. 20%의 고객들, 예. 만약에 이것이 VIP면, 네? 네, 그렇죠. 뭐 전년도 뭐 전월 이 사람이 매출 100만 이상 한 사람이라면 예. 응답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이걸로. 우선순위 보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대별로 또 뭐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것이 이제 물리적인 에디시가 아니니까 예, 가상이라면 예, 뭐 여기 시청자분들이 예. 이거를 쉽게 또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뭐냐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0일짜리 기간 제한은 있지만 네. 전체 기능을 다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판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예. 디벨로퍼 에디션이라고 해서 어. 사용 기한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언제든지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다가 네. 로드 밸런서를 실제로 놓으면 음. 놓고 동작시킬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개발자 에디션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건 제약이 1Mbps라는 밴드위스 제약이 있어요. 아까 무료평 거는 그게 없는 거고요, 예, 제약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개발자 에디션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개발자 에디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고객분들도 사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다가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2대, 3대 사실 놓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ADC 그동안 필요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BMT나 아니면 POC 못한 상태에서 서버 갖다 놓고 구현하시다가 붙였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네. 되면 또 이제 그렇죠. 예, 그냥 소프트웨어 받아서 쉽게 설정해서 해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하시거나 하실 수 있다는 네. 거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URL 예. community.brocade.com 예. 일로 가시면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닙니까? 이것을 이거 커뮤니티- 다운로드 받을 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브로케이드.com으로 오시면 예, 그러면 저희 그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나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이거 그리고- 커뮤니티고요. 예,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그거 짜기 힘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남들이 짜놓은 거 아, 가져다가 수정해서 아,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커뮤니티 가시면 그런 내용들도 다 네. 공유하실 수 있고 음. 합니다. 아까 트래픽 스크립트 하는 거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걸 배우려면 예.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배울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사실 전체 내용을 다 사용하시려면 그거야 뭐 지금. 예,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네.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음. 뭐 하루 이틀이면 하루 가능할 이틀? 것 같은데. 예. 네. 물론 뭐 전산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소프트웨어 대부분 한두 번은 다 해보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이면 더 빠르겠지만 네. 하루 이틀 아. 이 정도면 쉽네요. 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이게 어떤 데모인가요, 이게요? 뭐 간단한 일단 웹 서버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모인데요. 네. 제 PC에 다 올려놓고 지금 리모트에서 접속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웹 서버를 2대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10.1.1.100과 200번의 웹 서버를 올려놨고요. 100번. 100번에는 파란색 그 바탕화면에 웹 페이지를 올려놨고요. 네. 200번에는 빨간색, 예, 뭐 파란 휴지, 빨간 휴지는 아니고요. 네. 페이지를 네. 예, 2개로 다르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VTM에 저희 트래픽 매니저에 아무런 설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접속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구성을 하면 접속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부하 분산까지 되는 것까지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이게 저희 트래픽 매니저의 화면이고요. 네. 실제로 여기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접속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웹 서버를 2대를 올려놨고요. 네. 꼭 방송 중에는 이런 방송사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번, 2번에서 웹 서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는 접속이 안 되고 그것을 접속할 수 있게끔 제가 VTM에서 설정을 할 텐데요. 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자드에서 매니지 네. 뉴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정말 간단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1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2번은 제가 서비스명이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토콜은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SSL을 선택하시면 HTTPS나 아니면 기타 그렇죠. 네. 프로토콜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HTTP, TCP80을 선택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서버 IP를 넣게 되는데요. 저는 2대 서버를 사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100번과 200번. 예. 좀 전에 요 앞 화면에서 네. 보여드린 거는 네. 클라이언트 쪽하고 붙는 프로토콜이고요. 네. 이 부분은 서버하고 붙는 쪽 네, 프로토콜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2개를 다르게 가져가실 수도 있거든요. 네. 우선은 넣어주고요. 이렇게 2개의 서버에 대해서 제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오. 예, 그러면 아까는 이런 부분들이 안 보였었죠. 네네. 지금 서비스가 올라갔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좀 전에 접속할 때는 접속이 안 됐었는데요. 네. 지금은 빨간 화면이 딱 네네. 나오죠.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한번 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빨간색이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파란색. 파란색이 또 나오죠. 네네. 로드 밸런싱도 또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 정말 간단한 네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러한 기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부장님하고 이따 Q&A는요.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따 Q&A 시간이겠고요. 두 번째 세션 그 실제 이 VADC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하고 그거를 실제 도와주신 엔지니어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애텀이라고요, 여러분. 그 고객사는 애텀이라고 이제 여성분들은 다 안다고 그럽니다. 저희 여직원들도 다 아네요. 유명한 화장품 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애텀의 심태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 다우기술의 지소영 대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팀장님. 네. 애텀이는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요? 회사. 지금 공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공주에서 이 방송 네.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이야. 또 공주 내려가셔야 돼요? 네, 쉬지 오늘 이제. 좀. 네? 가서 일해야죠. 네. 자, 일단은 그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짧게 네. 지금 영상 좀 보여드릴 거니까 짧게 어떤 네, 회사입니까? 저희 애터미는? 애터미는 다단계 회사이고요. 네네. 한국 토종업체로서는 한국 1위를 지금 하고 있고 네. 현재 한국 회원만 약 250만 명, 또 또 해외 글로벌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5개국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글로벌에도 뭔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그쵸. 거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애터미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영상 잠깐 1분 30초 되니까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지만 큰 회사,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입니다. 2009년 화장품과 해모임을 유통하며 급성장한 애터미는 메스티지 철학의 생필품으로 매년 평균 40에서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 매출액 5,2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5년엔 약 7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수의 외국계를 포함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매출 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는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원수는 약 200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어 한국 동종업계 회원수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기적적인 반품률로 동종업계 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스티지 전략은 글로벌 유통시장에서도 인정받아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는 최초로 2013년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2015년엔 2,0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글로벌 진출에 시초를 이룬 애터미는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일본, 대만 현지 법인이 오픈되어 현재 해외 회원 약 20만 명으로 2014년 400억으로 매출을 마감하며 2015년 싱가포르 법인 오픈과 함께 700억 달성이 예고됩니다. 나아가 동남아시아는 물론 남미 시장에 첫 법인이 설립될 예정이어서 초일류 글로벌 유통 허브 기업이 되겠다는 경영 목표의 실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저는 놀랐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아까 2천만 불 수출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뭐 국내만 한 게 아니라 해외 외국인들도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판매하는 겁니까? 네. 와, 대단하시다. 국내 기업으로 해외 진출은 첫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유명하신 아메이잖아요. 네. 아메이가 미국에서 우리가 온 건데 네. 우리나라에 나간 거네요. 그쵸, 이제 저희는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가 토종으로 나간 거죠. 아까 이거 오늘 방송에 전혀 관계가 없지만 네. 아까 반품률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혹시 뭐 이렇게 로드 밸런스 잘하셔가지고 이것도 빨라가지고 그런 건가? 아니 그만큼 제품 품질 관리를 잘하고 있고 네. 품질이 좋고 가격도 싸니까. 네. 네. 자, 여기 애터미가 그러니까 영어 애톰하고 네, 예. 아름다운 미네.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요? 네. 미는 네. 이뻐서 붙인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애텀 그 원자라는 뜻으로 아. 사용 중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IT 얘기 좀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런 버추얼 ADC를 네. 언제 도입하셨나요? 제가 2013년도쯤에 네. 하이퍼V를 서버를 제가 도입을 하고 이제 이런 가상 L4 장비도 필요해서 그때 도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 이제 2013년도에 네. 그 서버 가상화가 시작됐군요. 네. 그 전에 이제 없다가. 네네. 그럼 기존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노후화 장비가 네. 가상화 되기 전에 저런 장비를 쓰고 있었던 거죠, L4 그쵸. 스위칭 네네네. 장비를. 근데 가상화 되고 나서 네. 아까 맨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오히려 좀 물리적인 장비가 네. 더 장애가 되니까 이거를 가상 ADC로 바꾼 겁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검토할 때는 네. 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검토하실 때 우리 무조건 이거는 가상 ADC 가야 됐다고 하면서 검토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저희가 가상화를 도입한 상태에서 음. 뭐 이런 것도 가상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적당한 기회에 오픈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네. 딱 이 제품을 보고 어, 진행을 하게 네. 되었어요. 그 오픈 세미나 때 여기 옆에 계신 지대리를 만난 겁니까? 아니, 그때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럼 지대리는 언제 출연하신 거예요? 나중에 POC 할 때 그때 네. 만나신 거예요? 네. 그분이? 네, 그때 당시 검토하셨던 분 사실 다른 분이신데 네네네. 그 이제 그분께서 저희 쪽으로 이제 표시를 요청을 하셨고요. 네, 그때 기회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POC는 네. 어떤 식으로 한 몇 개월간 이렇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도 네.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실제로 도입하려면 뭔가 POC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POC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지? 이거 궁금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서버 같은 경우에 이미 가상화가 돼 있어서 네. 뭐 POC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바로 가상화 그 트래픽 매니저를 올리고 네. IP만 조금 변경해 주면 바로 테스트가 가능해서 그렇게 네네. 하였습니다. 네. 이제 VADC를 찾으시는 고객들이 대부분 우려하시는 게 이제 네. 소프트웨어니까 좀 불안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하드웨어 칩셋으로 동작하는 것보다는 좀 느리지 않을까, 혹은 뭐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애터미에서도 좀 그런 게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제품 특징상 네. 예, 이제 기존 환경들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기존에 존재한 가상 환경 거기 이제 저희 VADC를 설치해서요. 네네. 기존 서비스는 계속 진행하면서 아. 이 제품 테스트만 진행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좀 더 접근하시기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곧 그게 매출로 다운타임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그렇죠. 부분이라. 여기 매출 아까 엄청나던데 네. 하루 하면 뭐. 그렇죠. 1분 1초 아깝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몇 개월 진행되셨나요? 한 3개월 정도 네. 진행한 걸로. 3개월 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주로 체크하셨나요? 아무래도 네. 이제 가상하다 보니까 안정성 그거를 집중적으로 봤죠. 네네. 네. 근데 어땠습니까? 해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그랬는데 네. 약간 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겁니까? 정확히 비용 면에서 모르고 그때 당시에 네네. 저희가 렉을 다 풀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저희가 하드웨어를 도입했다면 또 렉 하나 대여하고 장비 들어가고 네네. 했을 텐데 그런 관리 비용에서도 줄었고 네. 또 이 운영 면에서 너무 편해가지고 거기서도 인력 면에서도 비용 절감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팀장님은 그 전에 그러면 이 서버 가상화가 도입되기 전에 쓰던 L4 스위치 쓰고 계셨던 겁니까? L4? 아니요, 써보지는 못했어요. 써보는 못하셨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가상 ADC 처음이네요. 네.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POC 했던 것을 바로 샀던 건 POC 했던 거 장비를 장비가 아니지. 이건 그쵸, 소프트니까 라이센스를 추가하면 된 거네요. 네, 바로 그냥 추가만 하면 바로. 아까 POC 따로 또 세팅을 다시 한 게 아니라. 그쵸. 그럼 딱 결제하고 나서 금방 계약되고 금방 운영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바로 서비스 전환이 일단 저희 쪽에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바로 서비스 전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좀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조금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오랫동안 좀 검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POC 기간이 약 3달, 4달 걸쳐서 원래는 그렇게 진행됐고요. 될 필요도 없는 건데. 그쵸. 바로 써보면 그거를 좀 그래도 알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사람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또 오동작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예, 서비스 전환은 그 라이센스 구매와 동시에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POC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쓴 거네요. 네. 예, 뭐, 그렇죠. 네. 자,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되고 나서 네.
일단은 회사 뭐 IT 팀 내에서는 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써보니까 좀 반응. 써보니까 뭐 가상화에서 따라오는 그런 우려점 이슈는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직관적이고 아. 저처럼 이런 초보들도 네. 다 설명이 써 있거든요. 관리가 초보 팀장님이시잖아요. 초보님. 장비는 조금 제가 실력이 딸리는데 아, 네네. 트래픽 스크립트도 그러고 아. 정책이 저도 몇 번 보니까 바로 제가 다 조작할 수 아, 있도록 트래픽 스크립트도? 네. 진짜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이 부장님께서 뭐 하루 이틀이면 된다고 아, 했는데 진짜 돼요. 팀장님도 네. 하루 이틀로 됐어요? 돼요. 네. 네. 그 조금이라도 코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뭐 네네. C나 C++이나 뭐 자바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은 음. 이게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네. 메소드 인자값만 넘기면은 바로 실행이 되는 구조라서 아, 사실 아까 하루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if문이잖아요. if then.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아까 안전적인 서비스인데 요 시간이 뭐 도입된 이래로 네. 한 번도 이게 다운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까? 그쵸. 그렇듯이요. 약 2년간 아무 이상 없이 사용 중입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걸 말하는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메모리 CPU 이렇게 있던. 지금 트래픽 매니저 사용 중인 CPU 네네. 부하라던가 메모리 사용 중인데 지금 음. 보시면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가상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성능이 부족하다면 바로 네. 추가만 하면 돼서 네. 별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정말 L7에서 ADC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보통 고객들은 이렇게 많은 기능을 사용하니까 CPU나 메모리나 이렇게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장표를 보시면은 네. 메모리가 약 75% 정도 지금 아이들 상태에 있고 네. 예, 아, CPU도 녹색이 아이들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녹색이 녹색 아이들이고요. 쓴거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꽤 많이 쓴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 보라색이 지금 사용 중인 오케이. 이제 자료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L7 펑션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네. 있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장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그 보안 때문에 HTTPS를 사용 중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HTTP 서비스를 할 때 이거 보코와 뭐 아머라던가 이걸 서버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되는 작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이 트래픽 매니저는 자기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보시면 약 50% 정도 속도가 응답 시간이 단축됐어요. 저건 네네. 저희 실 측정 수치입니다. 네네. 예, 저 본 자료는 이제 저희가 POC 했을 때 이제 같이 측정했던 자료인데요. 네. 원래 SSL 오프로드라는 기능이 이제 백단에 있는 서버에 이제 부하를 줄여주는 기능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응답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런 것들에 물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응답 속도보다는 CPU라던가 이런 자원들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애터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라던가 네. 이런 웹 기반이기 때문에 좀 효과가 많이 높아가지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애터미 네. 측에서도 많이 만족했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이 있었습니다. 애터미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쵸. 다 접속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도 다 이런 효과를 다 누렸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실제 사용자나 네. 여기 뭐 사용자가 회원이니까 네. 회원들의 어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걸 한 다음에 뭐 회원들이 이런 거 모르죠. ADC 이런 거 모르지만 네. 그래도 뭔가 그 게시판에 뭐 그런 말 없었습니까? 뭐 좀 좋아졌는데 빨라졌는데 이런 말. 그럼 저희 회원분들이 워낙 예. 저희 제품을 좋아하고 사고 싶어 하셔가지고 빨라지는 건 별 말씀 없으시는데 네네. 느려지면 바로 원래 말씀. IT 인프라라는 게 무소식이 그렇죠. 희소식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칭찬보다는 네. 그래도 자, 그리고 요즘은 또 회원들이 네. 그래도 이제 뭐 PC에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많은 분들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그쵸. 이런 데 많이 모바일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했나요? 그런 것들은. 예.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모바일 사용자 퍼센테이지가 이제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지금 예전에는 한 서버에서 모바일이라던가 음. 웹페이지를 똑같이 한 서버가 처리를 했었었는데 네.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부하를 서로 운영면에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저 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른 서버로 요청을 돌리는 기능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애터미가 이제 트래픽 매니저를 도입할 때 당시 2013년도로 돌아보면 그때는 웹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2014년도 중반쯤 와가지고 이제 그 모바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때 문제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이나 동일한 이제 웹 API를 호출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는 특정 서버에서 처리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특정 서버에서 처리하게 한쪽에서 몰리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웹 서버하고 웹 서비스하고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하고 서비스의 같이 분리를 딱- 원하시더라고요. 네. 가용성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미 API는 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분리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저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는 트래픽이 얘가 모바일인지 웹인지를 구분을 해야지 구분을 할까요?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장표에 보이는 거 보시면은 밑에 이제 아이패드라던가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네. 모바일이다 아니다를 아. 판단을 해서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저런 것도 또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이패드나 모바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용자 경험을 좀 네.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최적화된 경험도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도 할 수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 아, 같고요. 네네. 지금 일단 저 그러니까요. 당시의 목표는 음. 그 서버에 부하가 걸리면 같이 다운돼 버리니까 음. 그 서로 분리시키는 네네. 개념으로 네. 사용을 했어요. 요거는 그러면 뭐야 실제 팀장님 짜셨나요? 틀은 저희가 틀은 이제 짜주신 걸 저희가 그때마다 네. 제가 들어가서 이거 저게 저거구나. 쉬워서 금방 짤 것 같아. 네.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래픽 스크립팅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틀만 맞춰서 보내드렸더니 금방 직접 운영하시고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POC 할 때처럼 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전혀 시스템에 중단 없이 업그레이드 계속해도 되는 네, 거고. 네, 네. 네. 자, 여기 보면 맨 끝에 한 번 구매한 라이센스 영구 사용.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보통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은 장비 따로 이제 장비가 교체 주기가 와서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은 네. 장비 따로 그리고 또 라이센스를 추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트래픽 매니저는 음. 한번 라이센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화도 언젠가 서버가 노화가 와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저희 트래픽 매니저도 같이 옮겨서 설치가 될 때 음. 한번 샀던 라이센스를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라이센스 저거 계속 상속도 되는 겁니까? 상속이라는 농담이 농담.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건 이제 팀장님의 네. 생각이죠. 그렇죠. 제 네, 실사용 네. 경험이죠. 아주 그냥 아주 진솔하게 쓰셨네요. 어떤 뭐 문장을 이렇게 막 이게 문학 형식으로 쓰신 게 아니라 진솔하게 막 있는 그대로 느껴지네 막. 그럼요. 네. 제가 실사용자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기존 L4 장비를 안 써봤지만 저도 충분히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관리도 네. 편했고 가상이라고 뭐 성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이슈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네.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렇죠. 팀장님 입장에서 그 가상이 아니라 네, 저게 네. 아주 편리한 유연한 현실인 거죠. 그렇죠. 네. 저거를 이제 벗어나기 싫다 이거죠, 이제. 그럼요. 만약에 나중에 이직을 하시더라도 가상화된 환경에서 일을 하실 거지. 네. 물리적 환경이 있는 데는 안 안 되고 가시겠네요. 가서 손 꽂고 빼고 안 돼.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충청도에 있는 분들은 대전에 있는 분들은 한번 공주에 갈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공주 가면 뭐 화장품 같은 거 주실 겁니까? 그럼요. 선물로? 언제든지 오세요. 네, 여러분 화장품 주신답니다. 네, 이거 녹음해뒀다가 만나셨을 때 받으세요, 꼭. 네, 한번 들으시면 또 이제 여기 두 분한테는 또 궁금한 것들 나중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지원 같은 것 나중에 댓글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현님, VADC의 경우도 GSLB도 수행 가능한지요? 부장님. 네. 예. 오늘 장표에서는 저 부분을 좀 뺐는데요. 네. 당연히 GSLB도 지원을 합니다. 네네. 류성민님은 VADC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접근 방법이 다를 텐데 어느 쪽이 더 유용할까요?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과 아니면 개발자 입장, 아니면 시스템 관리자 입장.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팀장님은요? 제 생각에도 네트워크 네트워크 엔진 부장님은? 사실 소프트웨어 제품이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사실 시스템과 이제 네트워크 쪽이 구분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네네. 데브옵스 팀을 만드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건 융합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도현님, 팀장님 구축 경험상 가장 어려운 점이나 보람된 점은 무엇이며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미리 습득하면 구축하는데 편리할까요? 가장 어려운 점? 그냥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바로 구축이 돼서 뭐 하이퍼V를 이미 도입한 업체라면 네, 그 네. 가상화를 이미 있는 업체라면 뭐 네.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10몇 분 만에 설치되고 네. 보람된 점은 이렇게 쉬워? 라는 생각? 집에 가면서 진짜 되네? 이런 네. 생각들. 네. 자, 그다음에 최재규님, 해외 데이터 센터의 장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국내 서비스 용도로 같이 활용이 가능할까요? 마치 웬 가속기처럼. 저희 버추얼 트래픽 매니저는 이제 AWS나 렉스페이스바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희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네네.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아마 웬 가속기라고 하시면 이제 리버베드사의 스트레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AWS나 렉스페이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한 형태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지영님, 국내 공공기관 또는 은행권에도 구축 사례가 있는지요? 구축 후 모든 업체에서 일정한 비율의 TCO, ROI를 절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공공기관과 은행권에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ROI라든가 TCO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게 ADC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상화에서 오는 이점들이 다 저희 쪽으로 다 맞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분명히 TCO와 ROI 절감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네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VADC가 그 도입이 되면 아까 이제 서버 가상화가 딱 이루어지는데 이런 데들은 VADC가 굉장히 바로 도입이 되면 딱이잖아요. 궁합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말고 또 다른 어떤 환경에서 이것이 도입되면 되게 좋을까요? 만약에 그런 아니면 업종이나 아니면 이런 트랜잭션을 하는데 이런 데서 이게 더 뭐 다른 데도 좋게 특히 좋다 한다면 뭐 그런 게 뭐 있을까요? 일단 가장 적합한 환경은 제가 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캐시와 압축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지라던가 혹은 파일들이 많은 그 웹 환경, 이를테면은 쇼핑몰이라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상화 환경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가 리눅스라던가 유닉스와 같은 패키지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VDC라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껴서 한번 접해보고 싶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장비를 1대 교체하는 식으로 서버 하나 놓고 여기에 리눅스라던가 서버를 설치한 후에 패키지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최감래님은 그냥 커멘트 주셨습니다. 브로케이드는 개방형 접근법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위한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접근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일한 회사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김혜연님, 이미 하드웨어 망분리를 운영 중이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 다시 설계해야 VADC를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나요? 이미 하드웨어 망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가상 호스트 내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물려 있다면은 거기에 가상 머신에도 이제 가상 니카드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네트워크 망을 다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문제 없이 설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상호님, 처음 구축을 시행하는 예비 업체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요? 비용 문제는 어떻게 설계하면 저비용 고효율이 되었는지요? 이거는 뭐 팀장님께서 오늘 이 방송 듣고 강조하고 싶은 말은 네. 워낙 실서비스에 영향 없이 바로 POC가 가능하니까 네.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해봐라. 일단 일단 POC 해봐라. 해보시면 네. 궁금한 것들 다 해결되실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부장님이나 드린 뭐 이거 코멘트 하실 건 없습니까? 항상 어디 세미나나 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예, 말씀드렸다시피 실망에 전혀 영향 없이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빼시면 되는 거고 뭐 마음에 든다 하시면 좀 더 고려를 해보시는 거고 네. 써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주호님, 제공되는 로드 밸런싱 수행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라운드 로빙 또는 특정 서비스 이용과 BG 상태에 따른 밸런싱 등등입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던 건 다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랜덤도 있고 라운드 네네. 로빙도 있고 부하에 따라서 돌리는 것도 있고 네. 디폴트로는 이제 총 8가지의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제공하고요. 기본으로 라운드 로빙 뭐 커넥션이 제일 적은 쪽에 서버를 로드 밸런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랜덤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응답 시간을 또 이 중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이 적은 쪽으로 서버 로드 밸런싱 한다던가 네.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홍남웅님,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케이드가 미국 본사 브로케이드랑 한국 브로케이드랑 기술 지원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24시간 기술 지원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도 그것이 가능한지요? 저희 회사는 크리티컬한 자원이 많은데 장애가 생기면 문제가 큰데 24시간 기술 지원이 가능한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네. 밤에 네. 준비를 하면서 있는데 저희 파트너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갑자기 그 중요한 사이트, 네. 우리나라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서버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거기서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듈이 장애가 발생했다. 네. 좀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11시 23분에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네. 회사에 가서 모듈을 찾아서 바로 제공을 해줬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으니까요. 뭐 걱정 없이 네. 예. 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회사에서 가깝습니까? 어제는 18분 거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런 분, 중요한 분들은 회사 근처 좀 예. 이렇게 회사가 위치가 어디죠? 예. 저희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이제 크리티컬한 자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애터미는 다행히 이제 문제가 없어서 계속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네네. 있지만은 네. 이제 뭐 저희 장비 자체 문제가 아니라 호스트 서버가 이제 파워가 내려다던가 네, 이런 일이 그렇죠. 발생한다면은 뭐 말 그대로 저희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른 호스트가 준비가 된다면 그쪽으로 바로 뭐 만약에 VMware을 사용하셨다면 V모션이라든가 이쪽으로 네. 파일을 옮겨서 뭐 라이센스를 옮기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즉각 알겠습니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복구가 네. 가능하십니다. 자, 이춘성님, VADC가 가격별로 성능 차이가 있는지요? 성능에 대한 매트릭스들은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계시나요? 성능별로 가격, 라이센스 정책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언리미티드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서버 성능에 따라서 성능을 얼만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년 사용하시다가 서버로 교체를 하신다. 그러면 더 좋은 성능의 서버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리미티드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ADC 솔루션을 구매를 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최감래님, 이거는 뭐 브로케이된 시스코를 겨냥해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라우터 스위치 공급 경쟁사와는 달리 시장 전반을 혁신적으로 뒤집어 놓을 파괴적인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핵심 기술이 VADC인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UIP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는 하드웨어 기반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네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다른 분 중에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아타라고 하는 솔루션도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VADC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SDN 관련된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것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스위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 박스도 물론 준비를 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서 향후에 미래의 네트워크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성우님, 또 다른 분도 이런 질문, 유사한 질문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로드 밸런스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싱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성능에서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싱이 우수한 커넥션 맥시멈은 어떻게 될까요? 성능 테스트 자료에 정확하게 최대 커넥션 수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자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네. 당장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네. 최대 이제 하드웨어 장비 기준으로 저희 자체 테스트 자료를 보면은 40G 망에서 최대 36G까지 나온 이제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하드웨어 장비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근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브로케이닷컴에 들어오시면 그 성능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서버를 가지고 저희 VADC 솔루션을 얹어서 성능을 테스트를 한 내용인데요. 셋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서버도 물론 좋겠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40G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서버 한 대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이 설문에 의심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쨌든 하드웨어 장비하고의 비교 이거 많이 요청하시네요. 네. VADC 장점이 서비스의 유연성, 확장성, 민첩성, 프로비저닝이 쉽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중 가장 뽑을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매욕을 부를 수 있는 딱 하나. 저는 확장성이라고 생각해요. 확장성이요. 네. 왜요? 가상답게 바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 아, 딱딱 늘리면 되는 네네. 거라서 네. 네. 민첩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합쳐지네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프로비전도 쉬워지는 거고. 네. 다 장점인데. 네. 자, 그다음에 그 유미연님 VADC에 대한 편리한 기능이 많은데요. 보안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제공하는 툴이나 솔루션이 따로 있는지요? 웹 방어벽이나 DNS 공격 방어 등에 대해서요. 트래픽 매니저로 모듈로 웹 방어벽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네. 지금 애터미에서는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태고요. 근데 이 모듈로서도 웹 방어벽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기능 중에 커넥션 수가 1초에 뭐 만약에 10,000번이다 한 특정 IP에서 그걸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디도스 공격에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송한규님, 데브옵스 아까 이부장님 말씀하신 데브옵스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이제 서서히 변화해야 할 듯합니다라고 이제 동감해 주셨어요. 사실 그렇죠. 요새 네트워크가 편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 서버 엔지니어, 이제 네트워크, 서버 엔지니어 뭐 그다음에 뭐야 스토리지 엔지니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유주현님 아까 연구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향후 라이센스나 기능 업그레이드 시에 비용이 추가되는지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은요, 일단 다 동일하게 제공하고요. 네. 만약 GSB라든가 이런 좀 특수 기능들은 물론 라이센스 좀 큰 모델로 들어갔을 때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네. 비용 쪽이면 당연히 좀 추가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김철님, 기존에 사용 중인 스노트나 야라를 트래픽 스크립트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다양한 케이스를 한꺼번에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부분은 보안 쪽 음.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보안 제품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신도관님, 해외 지사를 운영하는데 모든 지사에 대한 네트워크 운영 보고서를 뽑아볼 수 있나요? 네트워크 운영 보고서. 네트워크 운영 보고서라면은 뭐 밴드위드 사용량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예, 그러니까 서비스별로 네,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어서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유미님께서는 이제는 엔지니어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네요. 솔루션이 너무 잘 나와서. 네. 정말 이제는 이제 서비스 시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기술을 안다는 것은 엔지니어의 큰 장점이고 예. 여기다 엔지니어가 좀 비즈니스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또 관심사만 우리가 잘만 가지면 예. 이렇게 추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엔지니어가 그쵸. 기술을 알기 때문에 그죠?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엔지니어지 일반 문과 쪽은 아니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김조님,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을 상시 체크하는 것을 아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수나 서버에 제한이 있을런지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텍 쪽으로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정확하게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플리케이션 수는 약 6만여 개로 기억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서버 이제 풀 안에 이제 실제 들어가는 노드의 수는 그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뭐 실서비스하는데 문제 없이 제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장준님께서는 VADC 운영하다가 향후에 빅데이터 및 BYOD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시스템 확장 운영이 가능할까요? BYOD는 약간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얘기 같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VAD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10Mbps짜리 사용하시다가 뭐 20Mbps 라이센스 얹어서 또 사용하시면 똑같은 시스템에서 성능만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라이센스만 갖다 넣으시면 그만큼 확장이 또 되고 그래서 트래픽 늘어나면 확장하시고 네네. 이게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상원 씨, 최감래 씨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CJ 외식 상품권인가요? 외식 상품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해 주신 분 중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던킨도너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세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고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지드림은 방송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있을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단순 웨비나가 아니라 저희가 이컨퍼런스를 해가지고 현업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 상설할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업들 나오실 때 그 토크IT 이렇게 질문 잘하시고 자주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 제가 모시려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 내일이네요. 그죠? 금요일이니까. 내일 바로 저희가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 이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여기 토크IT 이렇게 질문 잘하신 분 중에서 제가 두 분을 제가 모셨어요. GS 홈쇼핑하고 하나케미칼 시청자들을 모신 거죠. 참여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회사에서 지금 보안을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전문 기업들도 나와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매주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 이 세 분처럼 나오시는 기회가 꼭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맞춰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전부터 한 말씀 맞추고 가죠.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시면 좀 더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선생님. 네, 고피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올 줄은 몰랐고요. 고피디님 팬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이렇게 고객 사례라던가 발표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저희 트래픽 매니저 한번 사용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해보기 별거 아니죠. 또 해보니까. 아유, 긴장 많이 되네요. 선생님. 네. 네, 저는 제품 아까 빠진 내용이 있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네. 실운영자 입장에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버 쪽,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해준 또 될 업무들이 네. 트래픽 매니저가 너무 쉽다 보니까 네. 저한테 많이 요청이 와요. 네네. 그게 네. 장점 아닌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2시부터 보안 이 컨퍼런스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APT 또 이제 데이터 보안 또 이제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이제 내일 한 3시간 할 거니까 여러분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